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저희 자유북한 방송 눈으로 보는 자유북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한민국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자유북한 방송 스튜디오에 일본 리타쿠대 교수이시며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 상임 대표이신 니시오카 쯔토무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첫 시간에는 그 하노이 회담을 가지고 여러 말씀하셨는데 오늘 시간에는 그 북한이 말하는 그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우리 그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보는 한반도의 비핵화 여기에 대한 좀 정리를 객관적으로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북한에 말하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그러니까 조선의 비핵지대화.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그건 김일성 시대 때 90년대 초에 김일성이가 먼저 제안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비핵화 지대로 하자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아직 남한에 핵이 있었죠. 미국의 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북한의 핵은 완성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목적은 남한에 있는 미군의 핵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었죠. 저는 그때 군대였는데 군인이었는데 장교였댔죠. 그때 저희들이 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치 장교니까 숫자는 잘 못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한반도에 미군의 전략 핵 쉽게 말하면 핵 배낭 이게 뭐 약 3,000개 정도 있는데 이걸 무조건 내보내야 된다. 그래서 꼭 결의대회도 많이 했죠. 외치고 뭐 찍어서 중앙방송으로 내보내기도 했는데 북한은 그렇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국의 현재 실존하고 있는 미국의 핵을 내보내라. 그렇죠. 그런데 그때 미국이 세계 전략으로 그 단거리 핵미사일은 다 절거했어요. 그래서 부시 아버지 대통령 시절에 그 한국에 두고 있었던 단거리 핵미사일은 다 절거했습니다. 그래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비핵화 선언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없애라고 하면서 연편에 자기네는 82년에 5메가와트의 원자로를 가동하기 시작했고 90년대 거기서 그 사연이 끝난 그 연료본을 제거해서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했었죠. 그래서 그게 발각돼 가지고 94년도에 1차 핵 위기가 왔고 가다가 가서 복격 직전까지 갔었는데 클린턴 정부가 군사적으로 해결하려고 아직 핵을 안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핵기지 제철 시설을 갔던 걸 복격하면은 스톱시킬 수가 있다고 해서 진짜 복격 직전까지 갔었을 때 뭐 김정일은 계속 핵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김일성이가 나타나서 가다랑 만나서 그 연편에 있는 원자로는 스톱하겠다이라고 약속을 했죠. 다만 김정일은 파키스탄으로부터 그 논치구라늄을 만든 기술을 비밀 도입을 해가지고 미국한테는 핵 개발을 그만뒀다. 그래서 1년에 50만 톤의 기름을 미국한테 공짜로 받으면서 또 지하시설에서 논치구라늄 생산을 새로운 방식의 핵 개발을 계속 했다. 그것이 발굴된 것이 2002년도. 그래서 부시 아들 그 대통령이 악외적 유명한 악외적 연설을 하시고 그래서 위기감을 느낀 김정일이가 고이즈미 수산을 표에 풀어놓고 우리 납치가 진정해서 미국이 우리를 때릴까 봐 그걸 좀 스톱시켜달라. 고이즈미 이용해서 그 위기를 탈출하려고 했던 것이 2002년도였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북한의 그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목적은 남한에 있는 미군 기지에는 지금 없지만은 또 가져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져오는 것까지 안 된다 해서 남한의 미군 기지까지 사찰 대상해야 된다 이라고 하면서 그 남한에 있는 미군 기지에 사찰되지 않는 한 북한에도 핵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같이 없애자. 그러니까 그걸 쉽게 이야기하면은 한미동맹을 없애면은 북한의 핵도 없을 수가 있다. 미군 철수하면 또 없애겠다 이런 그런 논리죠. 개념이었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단순하십니다. 그때 그 볼턴 씨 같은 사람은 그 북한의 논의를 알죠. 알지만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쪽에서 준비한 문서에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니 괜찮다. 산식으로 생각하라. 남한에는 핵이 없다. 그럼 북한에 핵이 있다. 본인들도 있다고 했다. 실험까지 했다. 그럼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거는 없는 남한의 문제가 아니라 있는 북한의 문제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비핵화 이퀄 북한의 비핵화다. 이라고 개념 정리를 했죠. 저는 그때 솔직히 많이 실망을 했어요. 지금 말씀을 뭐 들어보니까 아 그때 그렇게 개념 정리는 미국은 했구나. 야, 그때부터 김정은은 지금 섞어 있기 어려 김정은이가 지금 넘어가는구나라고 생각을 지금 드는데. 그러니까 어느 쪽이 사기를 짓는지. 그런데 어쨌든 애매한 문서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석권은 각자 가지고 있어요. 문서 해석권은. 우리 같은 북한 문제 전문가는 아니 북한 쪽에서 90년대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단어 쓰면은 안 된다, 위험하다. 이라고 경고했지만은 그러나 미국 쪽에서는 아니 상식으로 생각하라. 상식으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건 한반도에도 비핵화 줬다. 남한에는 없다. 북한에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아니 한반도의 비핵화의 해석에 대해서 가지가지 설이 있다. 다만 단순하다. 북한의 핵을 없애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씨를 만나서 남한 미군 기지 문제를 거론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느 쪽이 유리한 입장이 있느냐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배경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 제재의 효과가 있다. 그 전전선언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판문점 선언에서 그렇죠. 했고. 그런데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의 노동신문 같은 매체를 보면은 전전선언 이야기가 없어졌어요. 10월까지는 전전선언을 해야 된다 했지만은 10월 이후는 경제 제재가 문제다. 악한 경제 제재다. 저도 신문을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또 놓치고 있었네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달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석탄을 팔아서 얻고 28억이 3억으로 줄었다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가슴에 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일단 급한 것이 제재다. 그러니까 북한은 먼저 그 싱가포르에서 우리는 미군 유골도 보냈다. 실험장도 폭파했다. 그럼 1대1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미국도 뭐가 해야 된다 이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새로운 포탈 가져가서 협상하자. 그 연병까지 가져가겠다. 했죠. 그건 급하기 때문이지만은 그러나 미국은 안 된다. 아니 단순하다. 남한은 핵이 없다. 북한은 핵이 있다. 그럼 일단 핵 생산 시설을 없애고 가지고 있는 거 다 해외에 반출하고 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뭐 속이 후련한데 얼마나 탈북자들이 불안했겠어요. 싱가포르에 때 그렇게 애매모호한 그 뭐 각각 해석하기 나름이다 하시니까 아 그때부터 그렇게 됐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애매모호한 선언이 나오고 합의문이 나오고 계속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 보니까 야 이거 트럼프 정말 그 독특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그냥 해버리지 않나. 상징적인 거라도. 근데 상징적인 게 얼마나 우리는 무섭겠어요. 종전선언, 평화선언, 미군 철수, 조국 통일. 근데 트럼프는 미군 철수 같은 걸 안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전쟁선언 같은 거 말로 하는 거는 트럼프는 말은 권자다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만은
그러나 트럼프의 트위터만 보고 있으면 몰라요. 트럼프 정부는. 그럼 인사가 전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볼턴을 4월에 썼습니다. 볼턴이라는 사람이 인권 문제에도 관심 있고 우리 편이지만은 그분은 건축 문제의 전문가입니다. 핵 문제 전문가예요. 그 파키스탄에 가서 노트우라늄 기술 북한의 강 박사를 볼턴 씨가 직접 만났답니다. 그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지금 쓰고 있다. 이번에도 볼턴 씨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경제 제재는 계속 유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다. 우리 관계가 좋다 이면서도 제재는 하는 거예요. 계속 뭐죠.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 공산당 우리 친구다 하면서 지금 아주 막강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트럼프의 트위터만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봐야 된다. 인사로 봐야 된다. 볼턴 씨가 떠나면은 우리가 걱정해야 되지만은 오히려 볼턴 씨의 영향력이 지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한일 회담에서 어느 쪽이 사기를 당하는지 결과가 나왔잖아요. 나가버리면은 뭐 미국은 제재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재하는 입장이고.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북한이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발사하면은 진짜 헌혈 가고. 그러니까 그 군사적인 행동까지도 할 수 있다이라고 해서 지금 남한하고 군사훈련은 중지시켰지만은 그럼 문 대통령께서 만약에 미국이 전쟁을 이긴다면은 그 정보를 북한에 동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통보한다고. 그러면은 그 미국도 육산에서는 전쟁을 안 하고 동해상에서 그러니까 해군이 와서 비행기로 폭격해서 까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도 대변 사령부가 해요. 얼마 전에 뉴스도 봤는데 그 B-52 폭격기가 동해상으로 해서 일본을 쭉 돌아서 다시 광기지를 가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 중에 북한이 초기에 한일회담 거기서 망신하고 김정은이가 가서 과거처럼 조금 액션을 보였잖아요. 미사일 기지 움직여보고 그리고 핵실험 뭐 문자 따라보고 위성에서 다 볼 걸 알고 과거는 그거 못 켰어요 사실은.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 그 말이 김정은한테 엄청 섬뜩했겠다 싶어요. 만약 그런 일이 사실이라면 정말 매우 실망스럽다. 어제까지 사랑한다, 뭐 관계 좋다 하다가 매우 실망스럽다. 김정은이가 섬뜩했을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야, 이 추파를 던져야 된다. 그래서 일본을 까면서 그치. 미국에선 항상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근데 문제는 한국 정부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보고 진짜 북한은 비핵화한다. 그렇죠. 이라는 메시지 전달한 것이 한국 정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러면 한국 정부가 북한식 조선반도의 비핵화 개념을 전달했는지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냥 북한에서 핵 없애겠다. 트럼프가 흥분해가지고 그래 그럼 만나서. 그런데 그럼 그 김현철 같은 사람이 그 노동단에서 정해진 전쟁을 벗어나서 북한의 핵만 없앤다는 메시지 보내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중간에 쓴 사람이 뭔대로 해석을 해서 정확히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다. 그럼 책임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미국 쪽에서는 아니 문 대통령이 진짜 핵을 없앤다고 했다. 그래서 믿어서 두 번이나 만나줬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없을 생각이 없었다. 그럼 중간에 쓴 사람의 책임이 아닌가? 다시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안 하죠. 문 대통령한테 전화했다죠. 그럼 했나요? 했대요. 그런데 그건 다시라는 것이 진짜 중재를 알아. 그 뉴스. 그러니까 그건 여태까지 중재를 해왔는데 이 결과가 뭐냐. 메시지를 잘 전달한 것이 아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 핵을 당신이 버전 쓰겠다고 해서 핵을 없앤다고 했다. 그럼 당신도 평양에 가서 핵을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 의미겠죠. 그런 의미죠.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고 하겠어요. 그런데 책임 증거하는 거죠.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메신저에 지금 있잖아요.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한반도의 비핵화이라는 개념을 트럼프가 오케이 했으니까 문 대통령 믿고 이제 뭐 행동 대 행동 사람이 전술로 조금씩 주고 조금씩 받고 결과적으로 핵 보유국이 되겠다. 이라고 동상이몽 상태였었는데 이번에 그럼 동상이몽이라면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느낀 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상이몽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죠. 난 북한 주민들한테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싱가포르 회담 때 나온 선언을 합의문을 보면 북한 사람들은 와 우리 장군님 역시 미국의 그 고만한 콧대를 꽂고 북한 학습 효과 때문에 생각하고 빠네요 그냥. 아 이렇게 유예 몇 개 주고 완전히 지금 성공의 발판을 닦았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결과를 보면 그때부터 미국은 그래 잘 논다.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핵 개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더 힘세니까 우리가 제재하는 입장이니까 그냥 나도 또 왜 머리 아프던 걸 한 번에 해결하더만 다 없애. 그리고 그 제재의 이유는 북한의 핵 개발입니다. 글쎄요. 예.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닙니다. 아니죠. 너희 핵 있는 거 다 없애.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없어지지 않는 한 제재는 계속되는 겁니다. 그 개념에 전이가 돼 있어요. 제재는. 이번에 확실히 저는 아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속상했다는데요. 싱가포르 회담 볼 때 너무 속상해서 야 이거 문재인이 가서 그 트럼프한테 이거 북한이 핵 없애겠다고 그 와전이잖아요. 이거는 한반도의 비핵화하고 북핵 재건은 완전 다른 말인데 이렇게 와전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그대로 믿고 김정은하고 이런 회담까지 하고 야 2차 가면 큰일 나겠구나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쭉 지켜보다가 내가 힘세잖아. 너 그 핵 문제니까 너 핵 다 없애. 그런 세상에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없애지 않는 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주지 않겠다. 제재가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노이는 만나달라고 한 것이 김정은입니다. 트럼프는 급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핵실험도 안 하고 있고 미사일도 안 하고 있으니까 미사일은 완성 직전까지 돼 있지만 아직 완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북한 주민들한테 그 알리고 싶은 사실이지만은 그 화성 15호 그 발사를 했죠.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걸 발사 성공했다고 해서 국가 핵 전력이 완성됐다. 이라고 발표했지만은 그거를 서쪽 정보기관이 분석을 하니까 일단 발사가 돼가지고 높이 가서 다시 대기권에 진입했어요. 그런데 진입해가지고 핵 그 탄도 부분이 세 개로 분열해서 그래서 제대로 효과를 못 본다. 그 대기권 진입 기술이 아직 확정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 다시 대기권에 진입할 때 열도 아주 높고 그렇죠. 압력도 엄청 세요. 그런 상황에서 핵탄두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없어지면 핵 폭탄인데 폭발도 안 하고 없어지죠. 그냥 산산조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까지 준도되기 직전에 건진해서 폭파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안전적으로 탄도를 유지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미사일이 하면 거기 면접하면 돼요. 박히면 되는데. 그런데 핵은 건전해서 기폭을 해야 돼요. 그 기술은 그렇게 쉬운 기술은 아니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엄청 그거를 신경 쓰고 하고. 그런데 그걸 아직 안 가지고 있는데 실험에서 실패했는데 성공했다고 한 이유는 군사적 압박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여유가 있어요. 아직까지 미국은 안정하다. 다만 또 한 번 화성 15 미사일 실험을 해서 성공하면은 안 되니까. 큰일 난다. 그래서 미사일 실험하면 대실망이다. 우리 친구 할 수 없다. 그 다시 죽이겠다 할 수도 있다. 다만 그걸 실험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간이 우리 편이다. 현재 제재만 하면 아픈 거는 김정이다. 그런데 줄거는 준비돼 있다. 아니 행복한 미래가 있다. 핵을 미사일 화물 전부 배제하시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원하는 납치 배제 모두 보내시오.
이라는 줄거는 열어놓고 있지만은 1대1로 조금씩 그런 협상 안 하겠다. 예. 우리 여러 시간에 걸쳐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 북한 문제의 정말 전문가 중에서도 전문가인데 니셔가치 도무 교수님으로부터 그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북핵 폐기하고 를 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들였댔죠. 이 차이를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북한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완성도 못하고 대기권 진입 그리고 지상 착륙 다 성공적으로 했다 거짓말했다는 부분도 짚어주셨고요. 앞으로 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면 언제쯤 만날지 우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